의사가 숙취 해소 권할 수 없죠. 여러분 금주하셔야 됩니다. 금주는 제 영상 한 편 참조해 주시면 되고, 하지만 우리가 또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먹었을 때 너무 고통스러운 걸 좀 피해야 될 경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질사를 아시죠? 이 숙취 해소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너무 방대한 자료 때문에 힘들었고, 이 중에서 진짜 이거는 사람 임상에서 효과가 있다, 확실히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만 오늘 닥터 딩요가 제 이름을 걸고 인간 임상에서 증명된 숙취 해소 방법 전부 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원 내과의사 닥터입니다. 우리가 술, 에탄올을 먹었어요. 이 술이 숙취를 일으키냐? 아닙니다. 에탄올은 기분 좋게 만드는 것 뿐이고, 이게 우리 몸에서 아세트알데히드로 굉장히 빠르게 분해됩니다. 얘가 숙취를 일으키는 일종의 독성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에탄올 자체도 독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얘가 시간 지나면은 알아서 우리가 숙취 없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아세트알데히드 자동으로 그냥 또 분해가 되는데, 요 분해 효소가 없는 분들이 이제 술 한 잔만 먹으면 얼굴 빨개지는 분들, 아시안 플러시라는 거죠. 아시안 플러시는 요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효소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만큼 아세트알데히드가 숙취의 본체다. 근데 아세트알데히드 농도가 이렇게 쭉 올랐다가 내려갈 때 숙취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아세트알데히드 말고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이토카인, 염증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탄올을 먹고 얘가 쭉 올랐다가 아세트알데히드마저 분해되고 있을 때 염증 물질이 그제서야 올라가면서 숙취, 두통, 구토, 몸살이 생기는 게 요게 숙취라는 거죠. 그래서 아세트알데히드 없애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숙취 해소제의 주요 지표로 삼을 만한 게 확실히 맞지만, 염증을 없애는지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로 우리가 코로나 걸리면 바이러스 죽이는 팍스로비드도 쓰고 염증 깔아치는 덱사메타손도 쓰고, 이 두 개가 표준 치료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숙취도 똑같죠. 숙취 해소제에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는 이렇게 두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숙취 해소제가 뭐가 됐든 꿀물이 됐든 배즙이 됐든 이것들이 아세트알데히드를 없애는지를 먼저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숙취 증상이 완화되는지를, 두 가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명확하죠. 아주 과학적으로 딱 섰죠. 여기에 결국 제가 다 넣어봤어요. 그냥 우리 뭐 카더라 전부 다 넣어봤습니다. 그 중에서 뭘 추렸냐? 제일 처음에 이제 너무나 당연한 말, 술을 적게 먹어야 된다. 맞죠. 정답이죠. 이게 안 마시면 더 좋죠.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맞는 말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아니에요. 술을 어쩔 수 없이 먹었다, 그때부터를 가정한 거기 때문에 이게 완벽한 정답이지만, 이거 빼고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술 먹기 전에 미리 좀 든든하게 밥 먹고 하면은 술이 좀 덜 취한다, 그 다음날 숙취가 덜하다. 이거는 어느 정도 되는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리 식사, 식후 음주해라, 공복 음주를 피해라. 미리 식사는 어떻게 보면 술을 적게 마시는 것 다음으로 근본 정답이긴 한데, 이게 진짜 맞는지를 제가 이번에 살펴봤고요. 그 다음 기본적으로 누구나 말하는 거, 모든 의사들이 말하는 거, 물 많이 마셔라. 또 술 깨려고 커피 마시는 분들, 뭐 수액, 우리 숙취로 응급실 가면 저도 무조건 링겔 놔줍니다. 이게 효과가 있는지, 이게 아까 말한 아세트알데히드를 줄이고 숙취 증상 3가지, 두통, 구토, 몸살을 줄일 수 있는지 봤고요. 숙취 해소제 제품 딱 5개만 봤습니다. 제일 많이 팔리는 거 4가지, 컨땡, 여땡, 상땡, 모땡. 그 다음에 키땡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많이 팔리는 제품은 아닌데, 뭐냐면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효소를 과립으로 만들어 놓은 제품이 있습니다. 경구약이건 먹는 환인데, 이게 맞다면 효소제를 직접 넣어주면 이거는 바로 그냥 치료제를 넣어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일형 당뇨한테 인슐린 놓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완전히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거잖아요. 다만 이게 제가 뭐 의심까지는 아니고, 효소제라는 게 우리가 먹으면 단백질이기 때문에 다 분해되고 흡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제품에 의하면 어떤 효소들에 이렇게 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흡수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것도 제가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많은 카더라와 여러 물질들 중에서 제가 미리 다 돌려보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걸로 입증된 것들 넣었어요. 꿀물, 배즙, 홍삼, 정향 추출물, 톨페남산, 이거 전문의약품입니다. 그 다음에 백년초 추출물, 선인장, 이렇게 다 넣었고, 그 다음에 3개 숙취 음식들, 해장 음식들, 콩나물 국밥부터 해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거 근거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에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6번 빼고 요 5가지 정답
바로 설명드리면, 자,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별 3개를 매겼습니다. 아세트알데히드를 얼마나 잘 분해하느냐, 숙취 증상, 두통, 구토, 몸살을 얼마나 잘 호전시키느냐. 예상대로 미리 식사가 1등이었어요. 별 3개, 별 3개. 아세트알데히드도 제일 낮췄고 숙취 증상도 제일 낮췄어요. 이게 1등이었고 그 외에 톨페남산부터 해서 쭉 나옵니다. 자, 요거를 표로 만들면 오늘의 정답, 미리 정답부터 설명드리고 제가 기전을 그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숙취로 괴로우시는 분들 정답. 첫 번째 1티어 맞는 말, 술을 적게 마시는 거 할 필요 없는 얘기죠. 그 다음 진정한 사실상 1등은 미리 식사하는 겁니다. 3티어가 톨페남산 진통제입니다. 이거 전문의약품이고요. 그 다음에 제품들 중에 키땡, 상땡, 모땡, 그 다음에 정향 추출물, 요 4가지를 지금 고통스러우신 분들은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4티어고요. 전부 다 뭐 꿀물, 홍삼, 뭐 베지포트 해서 전부 다 4티어고요. 정말 이게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진짜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효과 없는 거, 물, 커피, 수액,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3개는 숙취 증상 3가지도 전혀 해소를 못했고 아세트알데히드도 전혀 줄이지를 못했어요. 단 하나, 과당 수액은 확실히 줄일 수 있었어요. 과당 수액을 제외한 모든 수액, 그러니까 생리식염수, 뭐 포도당 수액 이런 거 다 효과 없었고, 물 마시는 거 효과 없었고, 커피 마시는 거 효과 없었습니다. 다만 이 효과 없다는 거는 숙취 증상, 두통, 구토, 몸살 3가지만 말한 거예요. 그래서 탈수 이런 거에 맞아야죠. 그런 거 효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에서 그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숙취 증상은 도움이 안 됐고 탈수에 수액 맞아야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뭐 그런 거에는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먼저 2티어, 사실상 1티어, 1등, 미리 식사. 보시면 이게 뭐 정말 논문이 셀 수 없이 많았고요. 이게 가장 입증된 최근 연구도 많습니다. 2020년에 뭐 PCR 등의 연구에서 보면 뭐 자기들이 특수 제작한 바를 먹으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50% 감소했다. 근데 여기 특수 제작한 바라고 나오지만 다른 연구들 보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뭐 특수 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700칼로리 이상 섭취하면 또 혈중 알코올 농도가 50% 이상 감소한다. 700칼로리면 성인 남성 기준으로도 한 끼 완전 풀 식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음주하시기 전에 풀로 식사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연구가 이제 결정적인데 1997년에 이제 고지방, 고탄수화물, 고단백, 그러니까 탄단지 중에 뭐가 도움이 되느냐 연구를 해봤는데 정말 놀라운 게 이게 공복 음주고요. 혈중 알코올 농도입니다. 탄, 단, 지 셋 다 동일했어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먹어도 상관없다. 진짜 충격이 뭐냐? 수액을 맞으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올라갑니다. 이게 뭐 흡수가 아마 빨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수액 안 맞고 음주한 것보다 더 높았다. 다른 논문에는 뭐 더 올라가는 논문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효과 없는 게 입증이 됐죠. 링겔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탄단지 뭘 먹어도 상관없이 너무나 최상위급 티어로 아세트알데히드 농도를 줄이고 숙취 증상도 줄였어요. 다 줄였어요. 뭐 또 어떤 연구에서 뭐 이게 또 결정이에요. 1987년에 벌써 이 미리 식사하는 게 그 근본 기전이 나옵니다. 초회 통과 대사라는 기전으로 결국은 혈중 알코올 농도를 줄이고 숙취를 줄인다. 기전이 벌써 1987년에 나와요. 첫 번째 기전이 결국은 우리가 천천히 내려가니까 음식에 깔려있으면 위 배출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게 미리 식사가 숙취를 예방하는 기전의 3분의 2입니다. 70%가 이 위 배출 지연을 통해서 왜 천천히 흡수되면 숙취가 줄어드냐 2가지 기전인데 이것도 우리가 알코올 분해 요소 아까 얘가 간에만 있을 것 같은데 위에도 있어요. 위에 이미 알코올 분해 효소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 위 자체에.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음주를 하면 알코올이 위와 만나는 시간이 길겠죠. 그럼 위에서 이미 1차로 벌써 대사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초회 통과 대사입니다. 그리고 간에도 천천히 들어가겠죠, 술이. 그러면 간이 얘를 적을 막 무찌르고 있는데 한 번에 공복에 확 들어오면 이 무찌르는 게 버거우니까 알코올이 빨리 분해가 안 되는데 천천히 들어오면 죽이기 쉽다는 겁니다. 한 명 한 명씩 죽이는 거죠. 나머지 30%의 기전은 뭐냐면 간의 조효소를 돕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효소가 있고 조효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수에 조소가 있는 거죠. 이 조효소가 원래는 우리 간에서 포도당이나 이런 에너지를 만들어야 돼요. 조효소가 평소에는 에너지 당 같은 걸 만드는데 쓰이고 있어요. 근데 에너지가 들어왔잖아요. 미리 식사를 했으니까 포도당, 과당 이런 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에너지가 있으니까 알코올 분해하는 애나 도와주러 갈래. 이렇게 조효소 재생이 활발해집니다. 에너지가 들어오면. 뭐든 에너지는 상관이 없지만 이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거는 과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솔깃하죠? 여러분, 과당 드시면 숙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명백히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꿀물 배즙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당으로 일단은 숙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거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방법만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일단은 포도당은 왜 안 되냐? 포도당은 간에서 주로 작용도 하지만 전신에서 작용을 많이 해요. 근데 과당은 딱 간에서만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실험으로도 기가 막힌 게 이분이 벌써 76년에 술 먹기 전에도 포도당을 투여해봤고 술 먹고 난 뒤에도 포도당을 투여해봤고 술 먹을 때도 동시에 또 포도당을 투여해봤는데 전부 다 에탄올 제거에도 효과가 없고 아세트알데히드 혈중 농도에도 효과가 없고 숙취, 치기 아무것도 효과가 없는 게 벌써 1970년에 실험을 다 해봤고 입증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응급실에 오셔서 포도당 놓는 의사 선생님들, 환자분들 이거는 효과 없다. 알고는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놓냐? 그럼 놓지 말라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숙취 증상, 두통, 구토, 몸살 세 가지를 못 줄이는 거지 저혈당에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제일 도움 되죠. 뭐 포도당 직방이죠. 그러니까 숙취 되면서 저혈당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포도당 꼭 맞으셔야 되고 포도당은 효과 없고 과당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당이 어디 들었냐? 여러 과일들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사과, 포도, 배 이런 애들 과당이 많죠. 그래서 이런 거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과당이 조효소를 도와서 술을 빨리 분해합니다. 그래서 배즙이 도움이 되는 거야. 배즙, 뭐 사과즙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배즙은 확실히 임상 연구가 있습니다. 배즙 먹고 숙취가 줄었다는 연구가 실제로 있어요. 임상 연구가. 또 배의 펙틴도 알코올 흡수를 줄일 수 있다. 이런 기전이 있기 때문에 배에 다양한 것들이 도움을 주지만 과당이 제일 메인 기전 맞고 그거하고 똑같은 게 꿀물, 설탕도 됩니다. 그냥 설탕 드셔도 돼요. 뭐 여러 가지 과일 다 되고 더 확실한 거는 액상 과당이겠죠. 이거는 그보다 더 좋은 거는 과당 수액. 아까 말했죠. 응급실에서 과당 수액도 있습니다. 병원에. 뭐 그거 맞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효과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근데 액상 과당은 어떻게 먹을 수 있냐? 콜라에 액상 과당으로 만들잖아요. 여러 가지 음료수들. 그 다음에 우리 그 커피숍 가면 이 펌프 시럽 짜는 거 있잖아요. 이거. 라떼 같은데 막 시럽 팍팍팍 짜는 그거 액상 과당입니다. 대부분 물어봐야겠지만 보통은 액상 과당 넣거든요. 그거 뭐 짜서 먹어도 되고 그러면 확연히 이거는 숙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자꾸 따라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 과당이 숙취를 줄이는 기전에 세 가지 함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과당이 조효소 재생을 활발히 돕는 분해 효소가 얘보다는 얘를 주로 도와요. 그래서 일단 에탄올이 대부분 다 분해되고 아세트알데히드까지 된 그러니까 숙취가 발생한 이후에 꿀물이나 배즙을 먹는 거는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뒤에 먹으면 크게 효과가 없고 술 먹을 때 먹어야 돼요. 또는 전에 아까 미리 식사가 최고라고 했잖아요. 그 미리 식사할 때 먹어주면 좋습니다. 과당 효과가 확연히 있습니다.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정말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얘를 분해시켜 주는 거잖아요. 에탄올을 분해시키는 건데 보통 사람들은 이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요소도 충분히 몸에 있기 때문에 에탄올만 빨리 분해시키면 아세트알데히드까지 주르륵 가면서 자동으로 아세트산 물까지 주르륵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과당, 꿀물 마셔주면 좋은데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효소가 없는 아시안 플러시 환자분들은 큰일 납니다. 이분들은 이거는 더 과속화시키고 이거는 원래 없으니까 아세트알데히드가 더 증폭됩니다. 꿀물이나 과당이나 배즙을 먹으면. 그래서 어차피 숙취 생겼을 때 꿀물, 배즙 거의 없고 조금 있습니다. 뭐 얘도 조금 분해하긴 하지만 어쨌든 거의 없고 음주 전에 마시는 것도 꿀물, 배즙은 아시안 플러시 환자분들은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오히려 악화됩니다. 임상 연구에 다 있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뭐냐? 술은 확실히 빨리 깨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과당도 간에 안 좋고 알코올도 간에 안 좋고 우리가 모든 물질 중에 지방간을 가장 세게 만드는 단 두 개의 물질 그게 과당하고 알코올이거든요. 에탄올. 근데 에탄올을 빨리 분해시키기 위해서 과당을 먹는다? 술은 빨리 깨겠죠. 두 개를 같이 간에 때려 박는 거니까 지방 간염이 더 빨리 오고 간경변이 더 빨리 오고 더 심하면 간암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알코올과 과당이 같은 케토 헥소키나제 의존성 과정을 겪는다. 당연하겠죠. 이거 뭐 동물 실험까지 볼 필요도 없죠. 과당하고 알코올이 간에서 같이 분해되는 거는 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과당이 있으면 알코올이 좀 빨리 분해되지만 둘 다 간을 똑같이 손상시키는 건 맞기 때문에 정리할게요. 술 마시기 전에 과당을 먹는다. 꿀물, 배즙, 과일, 콜라를 먹는다 하면 그 다음날 숙취를 확연히 줄여주고 술을 빨리 깨주는 건 맞습니다. 아시안 플러시 절대 하시면 안 되고 하지만 내가 먹을 때마다 간이 더 빨리 파괴된다는 건 알고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게 큰일 나는 건 아닙니다. 뭐 술 마시기 전에 과일 한두 개 먹는다. 좋습니다. 뭐 배 먼저 먹고 먹는다.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매일 음주에 매일 과당을 먹는다. 이거는 이중으로 간을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먹을 일이 있을 때 끌려갔을 때 배 하나 드시고 가시거나 콜라 한 잔 드시고 음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안 플러시 빼고. 하지만 이것도 만뜩치 않아요, 사실. 왜냐면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미 그 다음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괴로운데 무슨 뭐 어제 식사를 하고 먹었어야 된다는 등 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리 식사는 음주 전에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반대로 음주 후에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톨페남산입니다. 3티어의 톨페남산은 음주 후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톨페남산은 아세트알데히드 줄이는 작용이 0입니다. 대신에 숙취 증상은 별 3개 만점입니다. 증상만 줄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숙취 발생한 후에만 효과 있는 겁니다. 나머지 전부 수액이든 뭐 정향추출물이든 컷땡, 여땡, 상땡, 모땡, 키땡, 뭐 홍삼, 배즙 전부 다 음주 전, 중, 후 다 가능한 것들입니다. 저는 가능하면 음주 직전에 이런 것들을 먹는 걸 권유드리고 뭐 후에도 가능은 하다는 겁니다.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음주 직전이 가장 좋다. 뭐든 어떤 것이든 효과 없는 거라도 심지어 음주 직전에 먹는 게 어느 정도 그래도 그나마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톨페남산은 직후에만 먹을 수 있고 직후에 먹으면 효과가 100% 입증된 유일한 약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톨페남산은 별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진통제입니다. 전문의약품이긴 한데 엔세이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엔세이드 계열 그냥 진통제고 엔세이드가 뭐냐? 우리 감기로 진료받으면 또는 뭐 발목 삐끗해가지고 진료받으면 의사 그러잖아요. 저 나갈 때 저 주사실에 가서 엉덩이 주사 한 대 맞고 가세요 하잖아요. 그 엉덩이 주사가 엔세이드 주사입니다. 뭐 디클로페낙, 뭐 이부프로펜 이런 거 다 엔세이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고 그런 진통제 계열 중에 하나가 톨페남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전문의약품이고 그래서 여기에만 작용합니다. 톨페남산은. 그러면 다른 진통제는 안 되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연구를 찾아봤는데 록소프로펜 일본에서 연구했는데 2020년에 입증하지 못했고요. 나프록센 안 됐고요. 저는 뭐 이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나프록센을 먹습니다. 숙취가 심하면 요즘에 뭐 제가 술 안 먹은 지가 거의 10년 다 됐기 때문에 요즘에 나프록센 먹을 일이 없지만 제가 옛날에 한창 먹을 때 그때는 나프록센 먹었습니다. 효과 모르겠습니다. 저는 있다고 느꼈는데 실제 임상 연구에서는 위약과 차이가 없었다. 뭐 그런 연구가 있었고 이부프로펜, 아스피린, 아세트아미노펜 전부 다 증명한 게 없거나 아니면 유망한 근거 있는 임상 대조 연구가 없었습니다. 이 톨페남산만 확연히 효과가 있었고 기전도 있었어요. PGE2, TXB2 이런 중간 염증 대사물질 이런 거를 줄이면서 숙취 증상을 줄이는 그러니까 확실히 지표도 떨어지고 증상도 줄이는 그리고 효과도 84대 50%로 엄청나게 줄이는 다른 숙취 해소제, 제거제, 제품이나 모든 물질들 통틀어서 거의 가장 탑티어의 효과를 보였던 연구는 맞아요. 그래서 톨페남산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게 너무 옛날 논문입니다. 지금 다시 연구를 해보면 이렇게 나올까라는 약간 의문은 들고 결정적으로 이게 전문의약품이고 비급여인데다가 제가 검색해봤는데 의사들이 이게 검색하는 약전에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명문제약의 토리땡 캅셀, 팜젠사이언스의 톨페땡 캅셀 두 개만 현재 유통되고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거 두 개라도 살 수 있나 하고 제가 명문제약이랑 팜젠사이언스에 직접 전화를 다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둘 다 없다 하더라고요. 지금 안 나온다고 합니다. 결론은 뭐냐? 허무하게도 톨페남산을 지금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자, 이 논문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983년 논문입니다. 너무 오래됐고 지금 톨페남산 연구를 하면 이렇게 똑같이 결과가 재현이 될까 하는 살짝 걱정은 있긴 하죠. 그래서 저는 다른 진통제도 솔직히 효과는 없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몸살 이런 걸, 두통 이런 걸 못 줄여줄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톨페남산만큼 확연히 줄어들 것인가 하는 거는 의문은 있긴 하고 제가 왜 톨페남산에 집착하냐면 이 엔세이드 계통의 진통제들은 전부 다 부작용이 큰 게 위장부작용, 콩팥부작용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부작용이 있는 약입니다. 진통제 여러분 너무 많이 맞으시면 안 돼요. 숙취가 됐든 뭐가 됐든. 근데 톨페남산이 딱히 이 엔세이드 계열 중에서 부작용이 그렇게 심한 약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몸살 있어가지고 어차피 진통제 맞을 거면 또는 먹을 거면 이왕이면 효과가 입증된 톨페남산을 먹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없어서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거는 일반 진통제를 맞고 여기에 위장약을 세게 먹고 다만 콩팥 부작용은 수액을 맞거나 물을 많이 마시거나 그 다음에 진통제를 좀 덜 맞거나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고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병원에 갔을 때 여러분들께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다고 다만 이 영상을 보는 제약회사 관계자 여러분들은 톨페남산을 다시 유통하는 게 가능하다면 좀 방법이 있다면 뭐 알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유통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정말 고통스러운 분들은 어차피 다른 진통제 맞을 바에는 그게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병원에 가서 똑같이 그냥 일반 진통제 맞고 구토하면 항구토제 메토클로프라마이드 뭐 그런 거 맞고 수액 맞고 탈수돼 있으니까 혈당 떨어지면 포도당 맞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톨페넘산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반 진통제를 지금은 맞을 수밖에 없다는, 그렇게 병원 치료는 지금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티어 나머지 제품들 4가지, 키땡, 상땡, 모땡, 정향 추출물 볼게요. 키땡부터 보겠습니다. 키땡은 아까 말한 대로 이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효소를 직접 과립으로 먹는 약으로 만든 약입니다. 아예 그냥 효소를 넣어 놓은 약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까 톨페넘산은 얘만 작용하는 거잖아요. 키땡은 얘만 작용하는 거예요. 이 아세트알데히드만 줄이면 당연히 얘가 줄어들겠죠. 얘가 원인 물질이니까. 박스로비드만 먹어도 우리가 코로나 치료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어쨌든 이 키땡 자체 임상 보고긴 한데 그 보고에서 아세트알데히드 분해랑 숙취 제거 효과가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물론 자체 보고기 때문에 제가 그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효과가 있었고, 이게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요소가 없는 아시안플러시와 관계없이, 유전형과 관계없이,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나 숙취를 줄였다. 결과가 명확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중맹검이 아니었기 때문에 플라시보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뭐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보고가 맞다면 이거는 거의 뭐 1티어죠. 근데 제가 그런 자체 보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3티어로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정향 추출물 클로비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대학시대 어릴 때 게임 해보신 분들 정향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향신료 정향 계피 6두구, 그거 인도네시아 말루크 제도에서 나오는 그 정향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출물 클로비놀이라는 물질이 소규모 임상이긴 한데 숙취를 위약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였습니다. 43대 19%. 엄청나게 줄여서 이것만 보면은 거의 1티어급인데, 문제는 정향 추출물을 가지고 약을 만든 건 없고, 이 정향 추출물 클로비놀이 들어간 여러 숙취 해소제 건강기능식품들이 인터넷 검색하면 팔아요. 그래서 그거 역시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클로비놀이 들어간 숙취 해소제 여러 가지 제품을 먹어볼 수 있고, 이게 왜냐면 클로비놀이 입증이 돼 있는 거지 그 제품 단위로 연구가 돼서 입증이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3티어로 놓는 게 맞고, 그 제품도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땡, 모땡, 이거 역시 전부 다 자체 보고입니다. 상땡은 일단 글루타치온, 헛개, 밀크시슬, 치꽃, 쑥 등이 들어갔다 하고요. 여기에서 뭐 글루타치온, 헛개 이런 거는 성분별로 기전의 근거들은 다 있거든요. 그 다음에 모땡은 쌀룬, 대두 발효 추출물 RSE 알파, 이게 뭐 동물 실험에서 기전이 효과가 있었다 하고, 뭐 갈근, 타우린 이런 거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가 포함된 제품을 먹고 임상 논문이 있어요. 근데 이 임상 논문이 이제 자체 보고라서 제가 일단 3티어에 놓았고, 결론적으로 제품으로 한다면 키땡, 상땡, 모땡, 클로비놀이 포함된 일부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도 가능은 하겠습니다. 이거 전부 다 근거가 온전치 않습니다. 이 중에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톨페넘산은 우리나라에 없고요. 그래서 3티어는 그런 아쉬운 점들이 있는, 하지만 효과가 있을 걸로 우리가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겠다. 미리 식사하는 걸 제외하면 음주 후에 숙취가 당장 발생했을 때 해볼 수 있는 그나마 근거 있는 것들이 3티어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모두 뭐 꿀물, 뭐 배즙 전부 다 홍삼 이런 거 다 4티어고요. 5티어 볼게요. 효과 없음. 물, 커피, 수액. 물이 진짜 충격적이죠. 우리가 뭐 모든 의사가 물 마시라 하잖아요. 뭐 음주할 때 물 많이 드세요. 뭐 숙취 다음날 물 많이 드세요.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근데 그게 숙취를 줄여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탈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시는 거기 때문에 권한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은 갈증과 구강 건조에만 도움이 되고, 오심, 두통 이런 숙취 증상은 제거하지 못했고요. 아세트알데히드도 아까 봤죠. 알코올 농도 더 올라가는 거. 갈증이 더 늘렸다 이런 연구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역인과 관계. 갈증이 심하니까 물을 많이 마신 거죠. 물을 많이 마셔서 갈증이 심해진 게 아니라 뭐 그런 연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물은 마시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물은 음주할 때 많이 드세요. 근데 그게 숙취를 줄여주는 건 전혀 없다는 거죠. 알코올 흡수를 더 높인다 이런 연구도 있다는 겁니다. 포도당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당도 전혀 효과 없습니다. 다만 음주하면 저혈당이 잘 옵니다. 특히 당뇨 환자분들. 그래서 저혈당이 있을 때는 포도당 반드시 맞아야 되고요. 그거는 숙취 증상은 아니라는 거죠. 자, 다 했고 재미로 숙취 해장 음식, 각국의 재밌는 해장 음식들, 멕시코의 메누도 뭐 이게 전 세계별로 내장탕이 많더라고요. 튀르키의 이시켐베 초르바스 이것도 소의 내장 스프고, 뭐 아르메니아 카시 뭐 족발 먹고, 뭐 필리핀의 발롯, 미국의 프레리 오이스터, 폴란드의 피클 주스, 피클 국물 있잖아요. 폴란드에서는 숙취 해장 음식으로 그걸 먹는다고 합니다. 이거 임상 있는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유일하게 논문이 손톱의 때만큼이라도 있는 거는 한국의 콩나물국밥하고 미국 뉴올리언스의 야카메인 국수, 유일하게 논문이 있었는데, 이것도 콩나물국밥과 숙취의 임상 연구를 본 게 아니고 그냥 기전 근거,
콩나물에 아스파라긴이 많이 들었으니까 아스파라긴은 숙취에 도움이 된다는 기전 근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전 근거, 그냥 콩나물에 아스파라긴이 있으니까 콩나물 국밥도 될 것이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뉴올리언스의 야카메인 국수도 똑같습니다. 계란에 시스테인이 또 숙취를 도와준다는 기전 근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카메인 국수 먹고 실험한 게 아니고 그냥 기전 근거, 성분적 증거, 뭐 그런 거 콩나물 국밥하고 야카메인 국수 유일하게 있었고 나머지는 그런 거조차 없었다는 거죠. 해장 음식들은 아무것도 없었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숙취 해소에 관한 음식이 됐든 숙취 해소제가 됐든 모든 임상 논문 튀어 나눈 거 총 결론입니다. 첫 번째, 술을 적게 마셔야 되는 거 정답이지만 맞는 말 하시니까 이거 빼고 술을 마셨다, 마실 계획이다. 가장 압도적으로 명백한 효과를 가진 거 미리 식사입니다. 식후 음주 하시라는 거죠. 음주 직전에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700칼로리 이상 드시고 식사 종류 상관없습니다.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다 좋고요. 타이밍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일찍 뭐 1시간 전에 먹는 것보다는 직전에 먹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 좋은 게 함께 먹는 반주입니다. 과당이 그날 술도 빨리 깨게 해주고 그 다음날 숙취도 줄여줍니다. 확실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제한점이 많습니다. 아시안 플러스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음주 직전에 먹는 게 역시 가장 효과가 크고, 그 다음에 간은 더 빨리 손상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 과일 한두 개 정도 먹는 거 권해드립니다. 숙취가 발생했다, 이때는 가장 효과적인 건 톨페남산인데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일반 진통제, 일반 위장약, 수액 이렇게 세 가지 맞는 거 추천드립니다. 제품으로 하고 싶다, 상땡, 모땡, 키땡, 클로빈을 포함 숙취 해소제, 이렇게 네 가지 음주 전, 중, 후 먹을 수 있고, 음주 전에 먹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후에도 먹을 수 있습니다.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물, 수액, 커피, 포도당 전부 다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효과도 전혀 없고, 다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갈증과 탈수와 저혈당에는 도움이 되는 게 명백하기 때문에 대증요법으로 숙취가 아닌 다른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탈수 저혈당 시에는 반드시 마시거나 맞아야겠습니다. 자, 숙취 해소 모든 임상 연구 끝났고, 이거 제가 지식인사이트 출연해가지고 제가 한 말인데, 왜 이렇게 숙취 해소 연구가 없나? 그리고 카드가 왜 이렇게 많나? 숙취 해소 연구, 임상 연구는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약회사 입장에서. 왜 그러냐? 첫 번째, 숙취 해소의 요구는 우리나라에만 있다. 우리나라 회식도 많고 술 먹이는 문화도 많고 먹고 아파도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 문화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로 숙취 해소 필요성이, 니즈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이것도 맞긴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전 세계 다른 나라들도 숙취 해소의 니즈가 없는 건 아닙니다. 숙취 해소제가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더 많은 건 맞지만, 그리고 우리나라 빠르게 줄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회식 문화 이런 게 많이 줄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는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란 거죠. 그러면 숙취 해소가 비윤리적이라서 개발 안 하는 거냐? 완벽한 숙취 해소제 만들면 술을 더 먹을 거 아니냐? 이것도 실제로 약간의 이유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결정적인 건 아닙니다. 세 번째로, 금주라는 명확한 예방책이 있지 않느냐? 이것도 맞습니다. 결국은 술은 내가 먹은 거 아니냐? 코로나는 어쩔 수 없이 걸리는 거지만 내가 에탄올을 집어넣고 내가 독에 감염된 거 아니냐? 중독된 거 아니냐? 이게 실제로 두 번째로 결정적인 이유가 맞고 자초한 거라는 거죠. 결국 제약사들이 이 숙취 제거제를 안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돈이 안 되는 이유는 숙취는 알아서 낫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루만 지나면 다 낫는 셀프 리미티드라고 하는 자기 제한적 놔둬도 낫는 병. 그러니까 약을 만들어봤자 어차피 다음 날이면 안 먹게 되는. 그래서 연구비도 못 따내고 윤리적으로도 안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약회사들도 돈이 안 되고,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되는 거고 연구가 적은 겁니다. 이게 감기약을 개발 안 하는 이유랑 똑같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감기, 기침약, 콧물약, 가래약, 몸살약, 이건 감기약이 아니거든요. 뭐 어떤 병에도 다 쓸 수 있는 그냥 증상 제거제지. 팍스로비드, 코로나 바이러스 죽이는 진짜 약입니다. 그게 진짜 의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감기약이고, 감기에 대해서는 팍스로비드 같은 그런 약은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감기는 저절로 나으니까. 팍스로비드 같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해서 만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코로나 사람이 죽으니까 이건 투입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게 맞고, 감기는 사망률이 뭐 비교가 안 되니까 개발을 안 하는 겁니다. 숙취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이 비윤리적인 요 두 번째 이야기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뭐냐? 숙취 해소제는 음주를 부추긴다. 실제로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2023년 남캘리포니아 대학의 한대희 교수님께서 미국의 LA 지역의 21세, 24세 청년 1,300명을 대상으로 디하이드로미리세틴 같은 이런 숙취 해소제 사용과 음주 사용의 관계를 단면 조사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실제로 이 숙취 해소제를 먹는 군에서 알코올 사용 문제 점수가 2.29점 더 높았고, 평소 한 번에 이렇게 술 마시는 음주량이 1.24배 더 높았고요. 알코올 사용 장애, 술로 인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1.86배 더 높았어요.
그래서 숙취 해소제가 정말로 술 사용을 부추기는 것 같다는 이런 임상 연구가 있다는 거죠. 이런 기전으로 역시나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한다. 숙취 해소제가 다음날 고통을 줄여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과음이나 폭음이 증가할 수 있다. 음주 강도가 더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숙취 해소제들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입증된 것들이 많지 않은데 이런 허위 마케팅으로 청년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한대희 교수님이 합니다. 하지만 물론 이런 논문들은 단면 연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긴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숙취 해소제를 먹어서 술 음주량이 는 건지 술을 많이 마신 사람이 숙취 해소제를 더 많이 먹은 건지 역인관계는 알 수는 없어요. 역인관계는 상당히 있겠죠. 있겠지만 숙취 해소제 먹고 음주를 더 많이 한 사람을 절대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논문은 아니고 보도자료입니다. 설문조사를 했고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2021년 대국민 음주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숙취 해소제 음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5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숙취 해소제 음용이 음주에 미치는 영향이 변화가 없다는 게 물론 83% 제일 많았긴 하지만 이 숙취 해소제 음용으로 음주량이 증가했다는 대답도 12.6%나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역인과 관계가 배제된 거죠. 본인이 대답한 거예요. 실제로 내가 먹었더니 음주량이 는 것 같다. 물론 설문조사긴 하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숙취 해소제가 심지어 안도감을 주고 고통을 줄여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음주량이 늘어날 수 있고 이렇게 음주량이 늘어나니까 이게 다시 역인과관계를 일으켜서 숙취 해소제를 더 사용을 부추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뱅뱅뱅 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로서 정말 높아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숙취 제거 방법, 숙취 감소, 예방 방법, 모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결론은 어쩔 수 없을 때 여러분들 반드시 떠올리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술을 먹기 위해서 이 방법을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의사로서 제가 안 할 수가 없고 잘 보시면 티어의 제일 위에 제가 술을 적게 마시는 게 이게 맞는 말 아저씨 정답이지만 뻔한 말이지만 왜 적어놨겠습니까? 100번, 1000번, 10,000번 의사로서 강조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은 게 결국 정답은 여러분들 술을 적게 마시는 게 맞습니다. 끊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연말에 숙취 해소, 고통 받는 분들 지금 하시고 연초부터 제 지난 영상 술 끊는 방법 내가 정말 정신과에서 정말로 지침으로 쓰는 알코올 전문기관에서 실제로 나가고 있는 그 프로그램을 풀로 영상으로 한 편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꼭 그 영상 보시고 새해에는 꼭 모두 금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세 줄약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